다음번에도 부득이하게 못 오셔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눈 오는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일 1등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거의 한 30분을 기다리셨어요. 박수 한번 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까 예습을 하시던데 그러면 제가 조금 불안해져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신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SDG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그리고 SDG 설명은 보시면 될 거예요. SDG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이제 다음 세션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또 오셔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리서치 가이드 부분이 있어요. 지금 PPT 띄워놨는데 이 부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운 내용 관련해서 액티비티하고 끝낼 활동을 하면서 만들게 된 다큐멘트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랑 리서치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될 거는 보고서예요. 레포트를 작성을 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팀 배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4명에서 5명이 한 팀이 되셔서 각각 해당하는 SDG를 이제 할당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SDG 관련해서 자료조사 같이 해보시고 팀원분들께서 자료조사 내용 바탕으로 우리는 그 SDG에 관련한 특히 이 문제에 주목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유엔의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그 이슈에 대해서 동등한 선상에서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정한 그 이슈만큼은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보고서는 이제 분량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3장에서 5장 정도가 될 거고, 심지어 뭐 정말 열정이 막 갑자기 샘솟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장 쓰신 이런 팀들도 있어요. 옛날 컬리지 리더 기수 친구들이 만드신 건데 그거 보시면 이제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말 elaborate를 되게 심화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과 함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쁘게 뭐 포매팅까지 해서 직접 퍼블리시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이렇게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페이퍼 다큐멘트를 만드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팀원들이랑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드신 다음에 같이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오신 분들 혹시 PPT 프레젠테이션 들으셨죠? 저번 기수 친구가 와서 PPT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택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유엔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루션을 여러분만의 솔루션을 PPT에 담아서 마지막 날에 유엔 관계자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8분이시고요. 그리고 그게 consecutively 그 다음에 8분 동안 Q&A 세션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유엔 관계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반응도 주실 거군요. 그리고 댓글도 거실 수 있어요. 그거를 잘 팔로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제대로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과제 첫 번째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웃컴 다큐멘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이 끝날 때쯤에 이제 나오는 다큐멘트예요. 각 팀별로 이거는 더 짧아요. 1장 반 정도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G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골이 뭔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Call to Ac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제안사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활동을 하시면 유엔에서 쭉 관계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준비해 가신 그 아이디어를 또 디벨롭 할 수 있겠죠. 그 디벨롭된 아이디어를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아웃컴 다큐멘트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기 맞죠? 오기 여러분들의 아웃컴 다큐멘트를 다 합친 거가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개. 보고서는 PPT랑 같이 한 쌍이에요. 그리고 아웃컴 다큐멘트. 아웃컴 다큐멘트는 팀당 만들고 그거 나중에 합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하실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오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오후 세션에서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저는 바로 다음 장 리서치 가이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를 준비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만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바이블처럼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추가 보완해서 내가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어 하면 당연히 넣으시면 되고 보고서에서 넣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별로 내 주제와는 맞지 않아서 안 나온다 혹은 필요 없다 하시면 빼도 되고 너무 국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리서치를 여러분들이 팀이 모여서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리서치 퀘스천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막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퀘스천으로 잡고 요거에 대해서 디비에이트 하지 말자. 요거대로만 딱 keep on track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컨사이즈한 이제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시고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저희가 총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리서치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토픽 백그라운드 맞아요. 토픽 백그라운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팀이 이제 관심 있는 이슈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리포트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슈가 정해졌죠.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SDG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clarify 해주셔야 돼요. 이 SDG는 무엇이고 이 SDG랑 우리가 정한 이슈랑 이렇게 해서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세부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그래서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데피니션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elaborate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간단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Major Issues and Points of Debate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SDG 꼭 해야 돼요. UN 관계자분들한테 가서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이 SDG에서 가장 중요해요. 만 말하면 이제 그건 학생 수준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외교 실전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뭐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들도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어느 지역 그룹끼리 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기업이랑 민간단체가 싸우고 있는지 기업이랑 정부가 싸우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를 유엔 관계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제안하는 그런 솔루션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거나 아니면 추상적이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Major Issues and Points of Debate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그젠플은 제가 나중에 PPT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보시고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SDG가 정해질 거예요. 오늘 팀별로. 근데 그 SDG에서 제 대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further research를 엄청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한 이 문제는 다른 SDG랑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맞는 SDG로 바꾸셔서 활동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패션이 있고 또 어느 솔루션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공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슈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제가 좀 말이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파트 이해되셨나요? 네. 좀 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해 잘 하시니까. 저는 천천히 할까요? 조금 빠른가 보네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Past?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과거 국제사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UN 관계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그들을 설득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말을 했던 증거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유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를 그들이 알면 그들은 책무를 느껴요. 내가 이거를 이행해야겠구나. 단순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도 이거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네? 라는 거를 그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 말을 조금 더 잘 듣겠죠. 네. 그래서 유엔 관계자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유엔 결의안에서 찾아보세요.
유엔 결의안을 보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있는 링크에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쓸만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유엔 결의안에서 여러분들이 쏙쏙 쿼테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결의안에 나오는 내용이 도저히 없어. 다 찾아봤는데 1950년대부터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찾아보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라던가 UN 외에도 이제 좀 다양한 액터들이 모여서 한 인터내셔널한 그런 아레나가 있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한 게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조차 없다. 그러면 어느 뭐 UN 기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필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딱 맞아. 그러면 그거를 예시로 들으셔도 돼요. UN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국제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ocal actions죠. 여기서 local은 어디를 말할까요?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로컬은 어디일까요? 네, 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 대학생 대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요러요러한 해결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너무 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 정부한테 제안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가는 거죠? 그쵸. 잘해서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UN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한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만 너무 이렇게 컨파인 되진 않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Call to Action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는 SDG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겠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UN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이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걸 하실 때 뭐 UN이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브링업 하시면 되는데 UN이 이런 펀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컨퍼런스를 열어주세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들의 정책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뭐 글로벌 컨센서스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되고요.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UN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UN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젊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여러분들은 다양한 롤이 있죠? 한국 학생이죠? 그리고 심지어 뭐 아시아에서 대표하는 학생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관계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인 즉슨 그들이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내 수준에서 그들에게 브링업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솔깃할 만한 게 뭘까? 좀 독창적인 걸 많이 생각해 보시면 유엔 관계자분들도 아 나는 이런 거 생각을 못 해봤고 유엔 내에서도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와서 젊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우리가 들을만 하네? 라는 생각이 팍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읽어보시고 다양한 취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further research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bibliography예요. 그래서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료조사 하실 때 첫 단계부터 좀 스토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를 안 하고 막 자료를 찾았는데 it happened to be 나중에 갔는데 여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야. 근데 그러면 증거 어딨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왔는데 막 이러면 나중에 다시 찾아야 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데는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있죠. 요거를 위해서 이제 저희 다음 만날 때 이제 발대식날 오실 박수빈 PA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UN에서 나오는 다큐멘트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DG 관련해서 주요한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내용을 이제 증명하실 때 필요한 스태티스틱스
중요한 사이트들을 모아놨어요, 조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서치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맨 위에 UN 페이퍼 스마트라는 데가 지금 볼드 돼 있죠, 빨강색으로. 여기가 UN에서 나오는 모든 다큐멘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를 가시면 돼요. 근데 좀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 로딩이.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다 볼 필요 없고 GA에서 나온 레졸루션만 보고 싶어 이러면 밑에 있는 거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더 빨리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 놓은 거지. 맨 위에 만약에 다 모아져 있는 데를 가고 싶다, 그럼 맨 위를 가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벌써 이제 practice 세션이 나와요. 저희 아까 call to action 부분 기억하세요? 거기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혹시 했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UN에 제안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증거들까지 제시를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UN이 나서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제가 간단한 액티비티를 준비했는데, call to action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까지 계속 만나뵈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준비해 간, 그리고 뭐 보고서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상의를 드릴 거잖아요. 저희는 이게 문제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법을 냈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부분이 UN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실무자로서 어떤 부분을 청년들한테 요구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볼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서 두루뭉실하게 SDG 9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정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피드백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리서치 가이드대로 잘 준비를 하시고 call to action 부분, 특히 UN 관계자분들한테 피드백 받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되면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랙티스 세션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온 케이스는 우리가 5기가 활동할 SDG와 겹치지 않는 넘버 2예요. 그래서 Zero Hunger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아를 종식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기아를 발생시키는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를 지금 다 같이 읽어보시고 팀으로 나눠져서 솔루션을 찾는 걸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call to action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한 2분 드릴게요. 읽어보시면서 기아 종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 종식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죠. 단순히 배가 고프고 밥을 제공을 해야 되고 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적인 기아 분포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성평등의 문제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되게 클로슬리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관련한 부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요것밖에 없고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못 하셔서 아마 여기서 엄청난 학자 수준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서먹서먹하고 또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가 각자 다르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팀원들끼리 상의를 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UN한테 제공할 건지, UN이 이러이러한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관계상 하나, 2개 정도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고 한 10분 뒤에 제가 올게요. 발표를 한 팀당 한 분씩만 맡아서 해주세요.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 과자 먹으시면서 마음껏 쓰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너무 감동받은 거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이제 저희 인턴 친구들이랑 이제 했는데 이제 업무에 지친 우리 PA님들이 요거를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눈치 게임하고 약간 시간을 끌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시작할 걸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 내셨을 텐데 이게 뭐 feasibility가 뭐 100%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도 막 이제 토론하시던데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포메이션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감안하고 서로 들을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못 나눌 것 같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call to action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방금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각자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는 게 신기해요. 다들 뭐 젠더 이니퀄리티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다들 뉴트리션 얘기할 수 있는데 셋 다 다른 얘기를 했죠. 거기가 굉장히 제게 인상 깊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관심사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더 의기투합하시면서 커리어 쌓아가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또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여러분들이 call to action 하실 때 내는 해결책이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진 않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더 튼튼한 솔루션을 제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엔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떠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도 잘 파악해보시면서 보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시간 관계상 뒤에 있는 액티비티는 못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를 유엔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다양한 액터들이 같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7가지의 제가 기본적인 같이 이제 인볼브를 해야 되는 액터들을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뭐 법을 집행하거나 사회적인 규율을 만드는 액터들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대중들도 설득을 해야겠죠. 이게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저널리스트, 기자나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젠다 메이킹을 하는데. 네 번째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활동가분들을 모셔와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겹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 중에 불만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실 분들에게는 더욱더 advocacy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opinion leaders.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말을 듣는 리더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될 수 있고 뭐 종교적인 리더들 그리고 SNS 심지어 유튜브 스타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유엔이랑 일을 할 수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해결책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뒤에 이제 액티비티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리서치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용했나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 성격상 너무 랩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선생님도 계시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뉴욕에 가기 전까지. 이 분야만큼은 내가 여기 실무자 10년, 20년 일한 유엔 관계자랑 얘기했을 때도 뭔가 미숙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실 수 있을 때까지 리서치를 요 방식대로 해주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PPT를 만드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선 너무 교육해주신 미팅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를 준비하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사실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유엔에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대표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저희 우프나가 약간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youth empowerm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그러니까 저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까지 전부 다 실제로 유엔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 가가지고 내가 대학생인데 이런 거 얘기해서 먹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커리어랑도 나중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외교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제를 정하실 거예요. 근데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의견의 불일치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 딴 거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할 거면 나는 그냥 대충 할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다들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솔직히 요 부분은 아무리 봐도 관심이 안 생겨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팀원 간의 마찰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외교관 연습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 SDG2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상관있지 않은 문제지만 처음 생각해 보게 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문제든 바로 이 문제의 굉장히 넓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냥 제안이 아니라 그들이 혹하고 설득이 되고 들어가지고 액션으로 옮겨질 만한 제안을 준비하는 거. 이 모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 그 30년 동안 매일매일 도움이 될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실제로 UN에서 일하는 외교관들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그래서 포커스할 게 나는 이 주제를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 주제도 내가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든 이 문제를 내가 파악하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는 어떤 설득력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좀만 쉬었다가 다음 강사분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사분은 3기에서 우수단원으로 활동해주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그쪽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을 어떻게 잘 마케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